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속담과 그 속담이 사용되는 문장, 그리고 화해와 격려에 관련된 대화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속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속담은 그 속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담 8가지, 그리고 그 속담이 사용되는 문장 8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인데요. 공들여서 쌓은 탑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그 결과가 절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다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요. 자, 천리길이라는 건 아주 먼 길입니다. 아주 먼 거리. 그렇지만 그 먼 거리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로써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힘든 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 천냥빚이라는 것은요, 천냥, 옛날 돈의 단위예요. 그래서 아주 큰 돈, 아주 큰 빚을 이야기하는데요. 말 한마디로 그 아주 큰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속담으로요,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속담입니다. 다음, 등잔밑이 어둡다. 등잔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불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데요. 등잔은 그 불꽃이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등잔 밑은 어둡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 혹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른다, 정말 나한테 가까운 것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음은 시작이 반이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시작을 하면 이미 어떤 일을 반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해서, 역시 어떤 일이든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백지장이라는 건 종이를 의미하는데요. 종이는 가벼워서 두 사람이 같이 들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이 말은 그만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더 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자, 돌다리, 돌로 만든 다리예요. 돌로 만든 다리는 아주 튼튼하겠죠? 그렇지만 이 돌로 만든 다리도 건너기 전에 한번 두들겨 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일,
아무리 안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전에 주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끌모아 태산. 자, 티끌이라는 건 먼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해요. 태산은 아주 큰 산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모아서 큰 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계속 모으면 나중에 아주 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속담 8가지 배웠는데 정확하게 그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사용해 보세요. 다음은 앞에서 배운 속담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을 이런 때 사용할 수 있죠. 열심히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자,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시작은 반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시작은 반이라는 속담을 쓸 수 있어요. 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선 베트남어 모음부터 시작해요. 자, 베트남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주 베트남어 공부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먼 길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어의 처음 모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속담을 쓸 수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선 베트남어 모음부터 시작해요. 자, 다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금방 끝났네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협동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면 더 쉬워진다 그런 뜻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금방 끝냈네요. 잘 이야기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 말의 중요성이죠. 말을 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 다음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준비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할 때 쓰는 속담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준비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팀 투한 대리님이 엑셀 전문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항상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팀
투한 대리님이 엑셀 전문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푸엉씨가 동전을 모아서 노트북을 장만했다고 하네요. 자, 동전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동전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아주 큰 돈을 만들어서 노트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았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은 것도 계속해서 열심히 모으다 보면 아주 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포엉씨가 동전을 모아서 노트북을 장만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오늘 한국 속담 8가지, 또 문장 8가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속담은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그 속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속담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은 화해와 격려에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뒤에 다시 화해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세화 씨와 투한대리 둘이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세화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한대리 고생 많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드디어 신제품이 나오네요. 자, 그동안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정말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서로들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밤샘 근무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생 끝에 아주 힘든 일 후에 낙이 온다,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투한대리 고생 많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드디어 신제품이 나오네요. 투한씨가 대답하네요. 네,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걸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눈 녹듯이 사라지다. 봄이 되면 한국에서는 겨울에 쌓였던 눈이 없어져요. 눈이 녹으면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그래서 눈 녹듯이 사라지다. 아주 완전히 없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걸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세화 대리가 사과를 하네요. 그동안 까칠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가 말을 심하게 한 적이 많았죠? 조금 더 투한대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걸 그랬네요. 자, 이제 그동안 서로 안 좋았던 일이 있는데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거, 또 내가 편하게 대하지 않고 조금 나쁘게 대했던 거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한대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걸 그랬네요 라고 미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동안 까칠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가 말을 심하게 한 적이 많았죠? 조금 더 투한대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걸 그랬네요. 투한씨도 대답을 하죠.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만 하느라 영업팀에 신경을 못 썼어요. 정대리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 투한씨도 아닙니다. 나도 그동안 잘하지 못했어요.
정대리님이 해주신 말 덕분에 나도 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좋게 대답을 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만 하느라 영업팀에 신경을 못 썼어요. 정대리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정세아 대리가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맡은 일도 잘 해내고 마음까지 넓고 투한 대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 투한 대리에게 정세아 씨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야기했는데 투한 씨가 괜찮습니다 하니까 정세아 씨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한 씨가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맡은 일도 잘 해내고 마음까지 넓고 투한 대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 투한 씨가 이야기하네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는 정 대리님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잖아요. 영업팀에서 정 대리님께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자,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비행기를 태우다 이 말은 칭찬을 남을 아주 많이 칭찬할 때 비행기 태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칭찬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정대리님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즉 정대리님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대리를 칭찬하네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는 정대리님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잖아요. 영업팀에서 정대리님께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정세아 씨가 이야기하죠. 고마워요. 우리 그동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자, 투한 씨가 정세아 대리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정세아 대리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고마워요 하고 그동안 나쁜 건 훌훌 털어버리다. 다 잊어버리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마워요. 우리 그동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자, 투한 씨가 이야기하죠. 네, 정대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대화문은 서로에게 과거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신제품도 나오고 그동안 서로 안 좋았던 일을 다 풀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대화문이에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혹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좋게 이야기해서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